정부포상 업무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추천기관에서는 다음 연도 포상 수요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수요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포상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계획된 정부 포상에 한해서만 포상할 수 있으며 각 추천기관에서는 확정된 개별 포상에 대해서 포상 예정일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규모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규모가 결정되면 각 추천기관은 후보자 공개검증을 진행하는데 공개검증 기간은 반드시 15일 이상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검증이 완료되면 각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제한 사유 조회, 공적심사 등을 거쳐 포상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정부시상은 포상과 달리 연초 정부시상 확정 시 규모까지 일괄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취소 절차도 포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부포상 기본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기관은 포상의 목적에 맞게 후보자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선정 시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포상 후보자를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현장, 일선근무자, 소수직렬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합니다.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과 여론 확인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기관은 우수, 모범 공무원 규모 협의 시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천기관은 훈포장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서훈 또는 정부 표창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즉시 정부 포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부 포상을 운영함에 있어 주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 추천 시 기준일은 각 추천기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로 포상을 추천하는 날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합니다. 수공기간은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과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은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재포상을 금지하는 기간은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 즉 수요일로부터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포상의 기회가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 업무 담당자들께서는 포상 후보자들의 과거 포상 이력을 상호 포탈 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추천 제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는 모두 정부 포상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나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 기준으로 추천 제한 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사 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거나 특정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추천이 제한되며 세금 체납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 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자 등도 정부 포상의 추천이 제한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으로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의 대상별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격 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운,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 분야, 종류, 대상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직급을 고려하여 훈격을 결정하는데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가장 크게 개정된 것은 아무래도 추천 제한 요건 일부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상훈법상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형량, 즉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의 경우 이전 지침에 따르면 정부 포상 추천이 제한되어 공적이 있어도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의 기간 동안 정부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변경하여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분자라고 하여 정부 포상 대상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적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다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다른 범죄 전과자와 동일하게 보아 정부 포상 추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형사처분에 따른 추천 제한 요건에 대한 예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는 정부 포상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 관련 법령들의 취지를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정부 시상에 대국민 참여를 확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정부 포상에도 대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종전 50%에서 60%로 확대하였고 포상계획 수립부터 후보자 검증까지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추천기관별 기존 시상심의위원회를 포상시상심의위원회로 확대하여 정부 포상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상훈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취소제도의 절차를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공적, 제2호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사유에 의한 취소권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경력의 사유에 의한 취소권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당해년도에 1회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취소가 결정되면 추천기관에서는 취소 내용을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면서 환수사항을 확인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환수사항 확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 증서와 훈포장, 수장, 수치 또는 표장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금전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증서, 정장, 부장을, 단체의 경우 증서, 수치가 필수 반환 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이 모두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 포상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정부 포상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포상 업무 담당자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근본 상훈법 개정으로 벌칙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 서훈에 필요한 서류,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경찰청 협의 절차 등도 구체화되었으니 관련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